안녕하세요. 건무혁 교수입니다. 1강에 이어서 오늘은 2강입니다. 2강은 AI 시대가 왔으니까 AI가 하도 세상을 흔들어대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간의 지금 역사 일에 어떤 방법으로 먹고 살아왔는지를 봐볼게요. 제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본 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농사 이렇게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사람 같고, 그 다음에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 직접 자기가 노동을 해서 수확을 하는 직업이 있죠. 자, 이런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또 직업이 있죠. 예, 이런 직업에는 공장에서 생산직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산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사무직도 있죠. 사무직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사장은 자발적으로 하겠지만, 대부분 직원들은 자기가 주어진 일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라고 미션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일을 대로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월급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받아야죠. 예, 또 하나 우리가 가장 많이 알바에서 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 같은 거. 이것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하고 돈은 이렇게 받으라 라는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 거죠. 자, 이 일을 제대로 하면은 이제 시간당 돈을 얼마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는 직업이 또 있죠. 자, 또 다른 직업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의사 이렇게 있죠. 의사들은 뭔가요? 남이 불편한 점을, 남이 몸에 문제가 있는 거를 병을 치료를 해주는 거죠. 치료를 해주고 돈을 버는 방식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자기의 전문 기술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필요한 손님이 와갖고 돈을 지불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죠. 예,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찾아오면은 그걸 해결해주고 도와주면서 이제 돈을 버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 집 지어주는 사람, 집을 지어달라고 의뢰가 오면은 이제 집을 이렇게 지어주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제 집을 지어주는 형태, 즉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직업이 또 있어요. 또 중개무역을 하는 또 직업이 있어요. 부동산 같은데 이런 분들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집을 찾아주고, 고객이 팔아달라는, 고객이 임대해달라는 집을 서로 연결해주는 거. 네, 수요자와 공급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직업을 이제 중개직업이 있죠. 네, 중개 직업의 또 대표적인 게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또 직업이 있어요. 쿠팡, 네이버, 오픈마켓, 지마켓, 옥션마켓 이런 것들이 물건 팔겠다고 올려놓으면은 수요자가 들어와서 원하는 물건을 찾아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죠. 이런 또 직업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직업들이 쭉 있는데,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어요. 더 많은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는 혼자서 짓는 것보다가, 예, 이 소를 이용하든지 동물을 이용해서 하면은 더 많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농업시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농업시대 이전에는 뭐 했냐면은 노예를 이용해서 이제 그 더 많은 생산량을 늘리기도 했죠. 사람을 이용하면은 사람의 인권 문제도 하니까
동물을 이용하고 이제 산업시대로 가면서 이 힘든 일은 동물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기계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죠. 대신 이제 사람은 그 힘이 덜 드는 일,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많은 돈을 이제 만들었죠. 근데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 사람 대신에 다 이렇게 로봇가 이제 생산 시설이 다 들어갔죠. 여기 자동차 만드는 로봇, 예,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로봇가 이제 요즘 하죠. 자, 사람 대신에 생산 시설에는 로봇가 들어가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로봇은 딱 주어진 얘는 이렇게 하라, 저는 이렇게 하라, 딱 주어진 일만 이렇게 하죠. 근데 주어진 이렇게 형태가 일이 정해져 있으면은 로봇 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어진 형태가 아닌 걸 갖다가 해야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이게 사무직이에요. 사무직은 로봇처럼 딱딱 정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무직을 이제 사람 대신에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뭔가의 대체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을 대체하는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기술이 뭐냐? AI 기술입니다. AI 기술이 나오면서 불특정된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 일을 대신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단순 반복적인 로 했던 사람의 일은 로봇가 대체해버렸고, 그 다음에 반복적이지 않는 일은 또 AI가 나와서 대체를 해버리고, 그럼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그렇게 사람 시켜서 이렇게 하는 직업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안 쓰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AI가 밀어내는 직업들이 뭐뭐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돼요. 자, AI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쪽에 AI를 만들까요? 자, 돈 되는 일을 돈 되는 고소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업종에다가 AI를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또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 그 다음에 사람에 의존하는 직업, 예, 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의존하는 직업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과 사람을 구하기 힘든 업종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AI가 공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음식을 만들거나 알바하는 것들은, 그런 거는 이제 사람을 구하기 힘든 업종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로봇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복적인 일이 아닌 직업들이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상담원 같은 직업들, 이런 직업들은 그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AI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봇가 아닌 AI로 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봐보시면은, 자, 이게 요리를 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요리를 하죠. 다 음식점에 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요리를 하죠. 빵을 굽거나 하면은 다 사람이 하죠. 근데 AI 시대 딱 가니까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여기 로봇가 다 요리를 해줘요. 예. 로봇가 해주니까 좀 정서적으로 조금 차갑기는 하지만, 여기 칸막이 이렇게 해놓고 안 보이도록 해놓고 나오는 음식을 받아가도록 하면은 로봇가 했는지 사람이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맛으로 이제 판별할 수밖에 없거든요. 맛으로 판별하면은 정량대로 요리를 해주는 로봇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또 뭡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음식점에 가보면 많이 봤죠. 음식을 배달해 주는 거. 기존에 사람이 배달해 주는 거를 이제 로봇가 다 그 자리를 깨차고 가버렸죠. 자, 점차 이제 사람이 갈 곳이 없어져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득 직업에 AI가 들어갈 거라 그랬잖아요. 변호사, 여기 세무사, 의사, 반도체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 이거 AI 하는 사람이 가만히 둘것 같습니까? 이미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변호사들도 그 대표 변호사가 밑에 그 서포트 해주는 어서 변호사들한테 일을 분담을 시켜서 했었는데, 현재 각 변호사들이 그 서포트 변호사들의 도움을 안 받고 직접 한다고 합니다. 챗GPT에다가 고소장까지 써줘 그러면은 챗GPT가 뚝딱뚝딱 해갖고 5분 10분 만에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거 다 해주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 수정을 해서 그거 들고 법원에 가서 신고한다고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이거 그 연말에 가면은 장부 정리한다 그래갖고 돈을 많이 받죠. 이거 이제 이거다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죠. AI가 한테 물어보면 AI가 다 해주죠. 근데 이런 시대로 바뀔 겁니다. 예.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의사를 해주는 AI가 만들어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의사 병원에 가면은 3시간 기다려갖고 의사한테 단 1분, 2분, 3분만 말로 주고받고 그러고 끝나잖아요. 말로 주고받고 무슨 병인지 알아내는 걸 갖다가 AI가 이제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시대가 이제 바뀝니다. 예, 이게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AI가 다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팍줄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그러면 여기서 밀려난 사람들, 밀려날 걸로 판단되는 사람들은 돌파구는 뭐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자, 돌파구는 뭐가 될까요? 자, 적과 싸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의 단점을 알아야 되겠죠. 이순신 장군이 싸움에서 했던 것처럼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명법에 나온다는 그 전략이죠. 그럼 AI 단점을 봐보면은 AI 이놈은 기본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혀 엉뚱한 답을 해요. 예. 더 쉽게 얘기하면 삑사리가 나는 거죠. 삑사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고객하고 무슨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얘가 잘못 처리했어요. 그럼 손실이 발생하죠. 여기 당한 고객은 가만히 있겠어요? 고소를 하든지 손해배상 물려달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도 떨어져 나가고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AI를 쓰려고 하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AI를 찾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것들이 또 예가 있어요. 자, 챗GPT 때 챗GPT한테 이 여자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 나와갖고 비행기를 잘못 탔다고 하는 거죠. 네? 비행기를 잘못 타갖고 손실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최근 예입니다. 이거 호주에서 벌어진 일인데 우리는 키오스크에 버튼을 눌러서 하잖아요. 호주에는 말로 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로 주문을 했어요. 하니까 이 햄버거 가격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나왔대요. 그래서 이 햄버거 가게가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런 단점을 보완한다고는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AI 챗GPT가 4.0, 5.0까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률이 제대로 체크를 해보면은 60%밖에 안 돼요. 70%, 99%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발생하게 되면 회사 문 닫습니다.
자, 이거가 AI의 굉장히 고질적인 풀리지 않는 단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AI 단점을 이런 거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AI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직업을 하든지, 예. AI를 아예 단점이 있다 그러고 아예 안 쓰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쓸 거잖아요. 쓰면은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걸로 해갖고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죠? 또는 이제 이 지금 챗GPT 같은 AI가 모든 업종을 다 커버해 주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이 1,000원이면은 B라는 가게에서는 800원에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격 알려줘 그러면 1,000원으로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B랑 가게에서. A랑 가게에서 당연히 1,000원 알려줘야 되겠죠. 반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게마다 AI 시스템이 다 틀려요.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직업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게 뭐냐면은 한번 만들어 놓은 AI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애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주듯이 AI도 계속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은 계속 학습을 시켜주고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해주는 직업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직업이 또 뭐가 있냐면은 AI는 어쨌든 간에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람처럼 막 머리도 입히고 얼굴도 입히고 화장도 하고 해도 좀 메마르잖아요. 그죠? 감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을 강하게 해주는 거. 한국 사람들이 또 잘하는 것들이 애교 떤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애교를 떤다든지, 손님이 맞게끔 이제 목소리를 톤을 바꾼다든지, 예,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뭐 옷을 색깔을 또 뭐 다른 옷을 입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AI랑 차별화를 하면서 고부가 가치의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가면은 그 충분히 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AI가 막연하게 모든 인간의 직업을 다 뺏어간다. 그렇게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업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이제 미래의 직업군이 될 겁니다. 이제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똑같은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만큼 심한 고통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다 견뎌내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그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엄청 크죠. 왜냐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봤듯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들은 이제 로봇가 이렇게 단순 반복적인 거는 로봇가 했고, 여태까지가 로봇가 못한다고 했던 사무직, 영업직, 뭐 마케팅 이런 거는 절대로 컴퓨터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AI가 나와갖고 그거 직업을 이제 다 뺏어 가버리니까 이제 사람이 현존하는 일하는 형태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직업을 AI가 못하는 직업으로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그 만화가들은 AI를 이용해서 만화를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만화를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 네. 여기에는 제가 안 적었네요. 활용을 해서 자기만의 능력을 더 키워주는 방법이죠. 네.
그런 직업을 또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AI의 능력을 활용해서 기존 직업을 경쟁력 있게 키우는 방법. 네, 요거겠죠.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지금 현재에서. 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가 했던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레포트 작성할 때 다 AI 이제 챗GPT한테 레포트 작성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그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칠 적에 챗GPT한테 다 질문을 하죠. 답변을 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더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AI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참고로 제가 만든 자료라든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챗GPT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개발자로서 살아오면서 느낀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매끄럽게 깔끔하게 이게 표현이 안 된 것으로 보이죠, 그죠? 예, 저랑 같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과 같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챗GPT한테 물어봤으면은 더 깔끔한 문장으로 만들어 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느꼈던 대로 챗GPT가 답을 못 해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챗GPT는 학습한 거를 답을 해주니까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모든 답을 해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한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하란 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제가 했던 거를 그 간접 경험을 삼아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